자, 1단원이 끝났고요. 이제 2단원 세포와 에너지 단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포와 에너지 단원은 세포 호흡 그리고 광합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세포 호흡하고 광합성은 지난 학계초에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세포 호흡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광합성에 대해서 할 텐데 세포 호흡과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면 세포와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면서 생물체들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들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기물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든 유기물을 얻어서 먹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생물이 있는데 그런 생물을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다른 생물로부터 얻어서 살아가는 생물,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물들, 균류, 세균,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대표적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다른 생물한테 유기물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죠. 그래서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독립영양생물. 그래서 이 독립영양생물에는 대표적인 게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 이외에도 조류,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 광합성을 하는 세균, 이런 것들이 독립영양생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을 보면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균류, 세균 이런 것들이 있고 독립영양생물로는 식물이나 광합성 세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물과 동물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느냐. 그래서 먼저 식물을 먼저 보면 식물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어 있죠.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한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포도당을 동물들이 가져다가 또 식물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ATP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이 ATP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식물이 가져다가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동물이 만든 산물을 식물이 가져다가 쓰고 식물이 만든 산물을 동물이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만든 포도당을 동물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이 ATP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광합성과 호흡이 이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 에너지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광합성을 생각해 보면 광합성은 어떤 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은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단계의 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단계에 있는 분자들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합성이 되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던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위쪽으로 고에너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고에너지 상태가 되면 이 고에너지 상태가 된 포도당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중간에 ATP 에너지를 합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ATP 에너지가 합성이 되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포 내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TP 에너지를 합성하면서 다시 이 포도당은 에너지가 낮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은 에너지가 낮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에너지가 높은 포도당으로, 그다음에 세포호흡은 에너지가 높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ATP 에너지를 합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광합성과 호흡이 함께 존재해야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를 전달해 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ATP인데, 그래서 ATP의 구조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ATP는 뭐가 결합이 된 거냐면 여기 아데닌이라는 물질하고 리보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산이 3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것을 ATP라고 얘기하죠. AT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ATP는 영어의 약자인데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A는 뭐의 약자냐면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진 부분을 아데노신이라고 얘기해요. 아데노신.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T는 3이라는 뜻입니다. 3.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인산이죠.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입니다. ATP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둘, 셋,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산과 인산 사이에 지금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가 지금 보면 그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글자가 써 있죠. 그죠?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떨어져서 이 결합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약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생물들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도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도 역시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ATP가 이런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ATP가 해주는 역할을 보세요. 자, ATP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냐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럼 ATP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ATP에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온 형태, 그죠? 여기 요렇게 요게 ATP가 되고, 요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이 2개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산은 하나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결합이 떨어져서 여기서 인산이 떨어져 나온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ADP에 세포 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가 이리로 공급이 돼서 ADP가 다시 ATP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ADP와 인산이 결합해서 ATP가 될 때 이 1번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TP가 ADP와 인산으로 분해되는 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죠?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과정에서는 ATP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과정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기도 하고 ATP에 있는 에너지를 세포로 방출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두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내에서 ATP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느냐,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느냐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ATP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한다거나 지방을 합성한다거나 핵산이나 인지질 이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할 때 그냥 단순히 합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에너지가 ATP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물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TP가 이용되는 것은 지난번에 그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능동수송, 그죠? 능동수송 과정에 ATP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 이 능동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두 번째가 능동수송이고 세 번째는 세포 내에서 또는 그 사람 몸 같은 데서 기계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계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근육이 수축한다든가 뭐 선모나 편모가 운동을 한다든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이동한다든가 또 이런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세포막에서 세포 내로 물질을 흡수한다든가 세포 외로 배출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곳에 에너지가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에서 이런 물질의 합성이나 능동수송이나 기계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ADP와 인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P와 인산으로 바뀌고 나면 다시 이것이 사용되려면 ATP로 바뀌어야 되는데 ATP로 바뀌려면 다시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ATP로 합성이 되겠죠. 그럼 이 ATP는 다시 물질 합성이나 능동수송이나 기계적인 활동에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세포 호흡에서는 우리가 크게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해당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TCA 회로가 있고, 세 번째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과정을 세 가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과정은 다 결국은 뭘 하기 원하는 거냐면 ATP, 세포 내의 에너지 전달 물질인 ATP를 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아주 간단히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와 물을 제공해 주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이 에너지가 뭐냐면 ATP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처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이 세포호흡을 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작용이라고 해서, 이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TCA 혈흔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고, 여기 나와 있는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미토콘드리아 막이 이 바깥쪽 막이 있고 이 안쪽 막이 있는데, 이 두 막 중에서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 안쪽에 있는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합성을 하게 되겠죠. 자,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그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미토콘드리아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는 크기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죠?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는 크기나 모양이 다양한데 대체로 너비가 0.5 마이크로미터, 너비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너비가 되겠고, 그치? 여기가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고, 길이, 이 길이가 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그런 세포일수록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지 않는 세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그죠?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 내막은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 있는 거, 그죠? 굴곡이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죠. 마치 그 소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과 외막과 내막이 있는데, 이 외막과 내막의 사이, 요 중간 부분을 막사이 공간이라고 얘기해서, 이 막사이 공간은 나중에 ATP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막의 안쪽 부분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TCA 회로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내막이 이렇게 여러 개 안쪽으로 이렇게 쭈글쭈글 되어 있는 부분을 크리스탈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막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요 각각은 단백질이고 효소예요. 전자를 전달해주는 효소, 단백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 내막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외막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외막이야. 그래서 내막과 외막 사이에 요 막사이 공간, 이 막사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ATP 합성 효소가 이 내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P 합성 효소가 결국 뭘 합성하는 거냐면 ATP를 합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의 세 가지 과정인데, 그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해당 작용입니다. 해당 작용은 이 말의 뜻이 여기 보면 당을 분해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을 분해하는 건 뭐냐면 포도당, 그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피루부산이라는 물질을 2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포도당을 피루부산 2분자로 만드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해당 작용의 특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소가 없어도 된다. 이게 해당 과정의 특징입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2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ATP가 2개 만들어지고, ATP 에너지죠. 그 다음에 NADH, 요게 NADH 플러스 EH가 2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선생님 그럼 ATP는 에너지니까 알겠는데 왜 NADH 얘기를 하냐? 이 NADH는 나중에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에 가서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 요 NADH 플러스 EH 요 물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해당 작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요 그림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포도당 한 분자가 있죠. 여기 포도당 한 분자가 처음에는 포도당에다가 ATP가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여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죠.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과당 2인산이라고 해서 ATP가 2개가 가니까 인산이 이쪽에 하나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당 2인산이 가운데가 이렇게 절반이 나눠져요. 그러면 탄소가 6개짜리가 탄소가 3개짜리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각각이 가니까 결국은 위쪽에서 필요부산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에서 필요부산 한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결국 합쳐서 필요부산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당 한 분자가 과당 2인산이 되고 과당 2인산이 중간이 절반이 나눠져서 두 분자의 물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각각 필요부산을 각각 만들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필요부산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 각각이 아까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던 NADH하고 플러스 H 하나하고 그다음에 ATP가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NADH 플러스 H 이게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 ATP가 만들어지니까 ATP가 몇 개 들어간 ATP는 두 개의 ATP가 들어갔지만 여기서 나온 ATP는 몇 개가 나왔냐면 네 개의 ATP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 들어갔고 네 개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이 인산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인산 두 개를 ATP한테 전달해 주면서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효소가 있죠. 이 효소가 기질이 인산을 가지고 있고 AD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인산을 ADP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ATP가 됐죠. 그리고 여기 생성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효소가 ADP를 ATP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ADP를 ATP로 바꾸어줄 때 기질이 가지고 있던 인산을 ADP한테 전달해 준다 그래서 기질이 가지고 있는 ATP를 전달해 줘서 ADP에 인산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산화적 인산화에서는 이렇게 효소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인산이 전달돼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에너지가 있는 것을 ADP한테 전달해줘서 ATP를 만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에너지 투작이라고 해서 처음 포도당에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너지 투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다시 에너지를 투자한 에너지 대비 ATP를 여기서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간이다 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 두 분자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요 피루부산 두 분자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이 피루부산 한 분자가 이런 세 개의 물 분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세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NADH하고 요게 네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ADH2가 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데 아까 포도당 하나가 분해가 되면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두 분자가 되면 여기 NADH하고 4H가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FADH2는 2개가 만들어지고 ATP도 2개가 만들어지겠죠. 숫자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이 과정은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그 TCA 회로를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시작은 피루부산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 피루부산이 있습니다. 피루부산이
피르부산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검은색 동그라미인데,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르부산은 탄소가 3개인 거예요.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여기 이산화탄소가 하나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NADH가 빠져나옵니다. 그죠? NADH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코에이라고 하는 아세틸 코에이라고 하는, 그죠? 여기 아세틸 코에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소 두 개가 있는 물질에 코에이가 결합해요. 아세틸 코에이가 결합한 이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코에이가 들어가면서 아세틸 코에이, 탄소가 2개짜리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 TCA 회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물질이 뭐냐면 옥살아세트산입니다. 이 옥살아세트산은 탄소가 4개짜리예요. 그래서 4개짜리, 탄소 4개인 것과 탄소 2개인 게 합쳐지면 탄소가 몇 개? 2개, 4개니까. 그죠? 6개가 되겠죠? 6개짜리가 됩니다. 이 6개짜리 아세틸 코에이과 옥살아세트산, 그래서 중간에 여기 코에이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트르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시트르산이 TCA 회로에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해서 이 TCA 회로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탄소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에서 출발합니다. 6개 출발해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오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고, 이 물질을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왔지만 이산화탄소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NADH도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이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되게 복잡한, 이산화탄소 하나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NADH 만들어졌지. 여기 ATP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왔으니까 탄소의 숫자는 5개에서 4개로 줄었어요. 그죠? 4개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신산에서 다시 FADH2가 빠져나오고, 탄소는 빠져나온 게 없으니까 푸마르산이 되는데, 푸마르산 계속 4개죠. 그 다음에 이 푸마르산이 다시 말산으로 바뀌고, 그죠? 말산으로 바뀌고 계속 옥살아세트산이 돼서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숫자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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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고 여기 2개죠. 그래서 2개, 4개 합쳐지니까 여기 몇 개냐면 6개가 됩니다. 6개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니까 5개, 이산화탄소 또 빠져나오니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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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 NA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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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H,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ATP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ATP가 만들어지는 곳, 여기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으로 바뀔 때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TCA 회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 말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얘기할 때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이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전자전달계가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 보면 여기 NADH가 있죠. NADH와 H+가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NADH는 고에너지 상태예요. 고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돼요. 이 ATP가 합성이 되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전자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냐면, 이 산소가 이 전자를 전달받아서 이쪽에서 나온 수소와 결합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냐면
산소예요. 산소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전달받아서 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가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합성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이 기질이, 여기 보면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막 사이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 여기 내막이 있습니다. 그죠? 기질에서는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TCA 회로가 돌아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뭐가 많이 합성된다 그랬냐면 NADH가 많이 합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NADH가 여기 보면 지금 단백질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단백질을 통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여기 전자가 쭉 전달되고 있죠. 전자가 쭉 전달되면서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가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자가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자가 전달되면서 NADH가 가지고 있던 수소 이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면 이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했을 때 수소 이온의 농도가 바깥쪽과 안쪽을 비교했을 때 바깥쪽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수소 이온이 많아져요. 그러면 바깥쪽이 이 내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 수소 이온이 많고 안쪽이 수소 이온이 적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으로 수소 이온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긴 수소 이온이죠. 이온이니까 이 내막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단백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많이 있는 수소 이온들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ADP와 인산이 ATP로 합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 내 필요한 ATP를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그죠? 세포 안쪽에 있는 수소 이온들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그죠?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전자 전달계입니다. 전자 전달계에서 바로 요 안쪽 기질 쪽에 있는 수소를 막 사이 공간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면 밖으로 나갔던 수소 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ADP와 인산을 ATP로 합성해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깥쪽에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죠.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소 이온들이 많이 있어서 이놈들이 막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화학 삼투설이라는 얘기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에 있는 수소 이온이 기질 밖으로 자꾸 퍼내지죠. 퍼내져요. 그리고 수소 이온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ATP가 합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화학 삼투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ATP 합성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호흡에서 합성되는 ATP 전체로 따지면 몇 개나 합성이 되느냐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계산의 기준은 뭐냐면 포도당 한 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포도당 한 분자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느냐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해당 작용에서는 ATP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냐면 2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2개가 들어가고 4개가 나와서 2개가 만들어지는 거로 얘기했었고 여기서 NADH가 2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NADH가 만들어져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산화적 인산화 하는 곳으로 전달이 돼요. NADH가. 자, 그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NADH가 또 2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 포도당 하나면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NADH가 2개가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는 NADH가 6개가 만들어지고 FADH2가 2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TCA 회로 자체에서 ATP가 2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해당 작용과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빠져나오는 NADH
산화적 인산화로 오면 NADH 수가 그죠? NADH 요 숫자가 몇 개냐면 6개, 2개, 2개니까 10개가 되죠. 10개 NADH. 그 다음에 2개의 FADH2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NADH는 NADH 요거 하나당 ATP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3개가 만들어져요. 3개. NADH 하나에 3개. 그러니까 NADH가 10개가 있으면 30개. 그죠? 그 다음에 FADH2는 ATP가 2개가 만들어집니다. 2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FADH 2개니까 4개. 그래서 합쳐서 여기 산화적 인산화에서 ATP가 34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2개, 2개, 34개 합치니까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38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포도당 하나.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돼서 완전히 모든 과정을 해당 작용과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계를 모두 다 거쳤을 때에 일어나는 만들 수 있는 ATP의 양 38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8개의 에너지, 38개의 ATP가 만들어지는데 38개죠. 그래서 포도당은 실제로 포도당 하나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분해되면 나오는 에너지가 686kcal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포도당 하나로부터 나오는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38개죠. 38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에너지 효율을 구할 때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686이고요. 만들어지는 ATP가 38개인데 각각이 7.3kcal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계산을 해보면 약 40% 정도가 ATP가 만들어져요.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 갔냐?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호흡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흡 기질은 뭐냐면 에너지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유기물, 이걸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 호흡 기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니까 포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가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는데 지방이나 단백질도 다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호흡에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이렇게 이용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 포도당이 해당 작용을 거치고 아세틸코일을 지난 다음에 TCA로 거치고 산화적 인산화 이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빠져나와요. 아미노기가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해당 작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아세틸코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TCA 회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 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그리세롤은 해당 작용으로만 들어가요. 지방산은 이 아세틸코일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만 호흡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지방도 호흡에 다 이용이 된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이 호흡 과정을 거쳐서 해당 작용이나 TCA 회로나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ATP를 만드는 과정으로 지방이나 단백질이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에서 그리세롤을 만들고 아세틸코일에서 지방산을 만들어서 지방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오는 과정도 되지만 탄수화물이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경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이산화탄소를 만드느냐, 또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호흡을 많이 하느냐, 호흡에 이용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 호흡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호흡률은 뭐냐면 분해될 때 소비된 산소의 부피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 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소의 부피분의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의 부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산소의 양과 나온 이산화탄소 양을 비교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들어간 산소의 비율하고 그죠? 산소의 비율하고 이산화탄소 비율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이에요. 지방은 0.7입니다. 0.7이란 얘기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양이 많은 거냐면 들어간 산소가 양이 많은 거죠. 단백질은 0.8. 그러면 지방하고 단백질 중에 어느 게 더 들어간 산소 양이 많은 거냐면 지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순으로 들어간 산소 양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